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를 했네요. 제가 이제 1980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될 때 대학 1학년이었던가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강한 기억인가 하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아침을 제가 기억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전문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제 국정을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불가피한 조치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계엄을 맞았을 때가 대학 1학년이었을 겁니다. 1980년. 예. 지금은 이제 그 SNS 같은 걸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980년대의 계엄령 때와 달리 이제 국가를 이렇게 계엄 체제 하에 통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숙고를 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본인이 내린 그런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윤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령 전문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 어려움, 고민, 고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냥 감성적이지 말고, 국회가 어떻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을 하게 됐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그야말로 부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선거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사회생, 아주 어렵게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는 것이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있다가 지방선거가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전국의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선거 관리를 장악한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한 거죠. 쫄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좀 조작 정도가 낮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선거가 조작이 됐죠.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표수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출기묘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윤 대통령 치하에서 처음 실시된 공직선거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전국 차원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걸 덮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달에 또 전국에 작은 규모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이런 것을 다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 증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간단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표를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다 사용한 프로그램까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아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몇 퍼센트 했는지 그걸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는 또 화끈하게 손을 댄 거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에 다 이렇게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또 10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 이제 선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윤 대통령 치하의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부풀린 것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넘어간 상태인 겁니다. 저쪽으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그냥 선거를 다 접수한 거죠. 그거를 윤 대통령이 2년 5개월 동안 거의 입을 다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아쉬우니까 이제 계엄을 한 건데, 뭐 계엄 결과라 것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낙담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끝은 결국 선거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한 4년간 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쫌생이들만 모여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의 여러분들 노후와 후손들의 앞날에 대해서 기막히게 그렇게 다들 무관심한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관직에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의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와해된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시간 문제지,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눈앞에 여러분들 저출산, 무슨, 그 다음에 뭐 저생산, 저성장, 이런 부분만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지, 그 뒤에 뭐가 무너졌는지를 보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공 박사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니까. 한국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선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못 지키는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잘 살 수 있고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여러분들 전부 다 손을 대가 도둑질을 하는데 뭐가 온전하겠습니까?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대졸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과학으로 입증되고 증명된 것을 그렇게 다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살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징글징글한 사회고 징글징글한 민족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이, 거짓이 이렇게 팽배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급작스럽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의 중심에 이 선거가 무너진 것을 복원을 시키지 못하면 정상 상태로 이 나라 앞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주식 여러분들 미국 증시에 옮기는 젊은 사람들, 코인 여러분들 거래를 외국에 내보내는 사람들이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문제를 똑바로 봐야 그 다음에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걸어온 행적을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예. 금세 여러분들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들 가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뭐죠? 예,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사실이 알려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대통령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검찰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 구성해가지고 2020년 10월 대선의 공정성 문제를 파헤칠 겁니다. 예. 세상에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한국 땅에 많은데 신문 기자한 사람, 신문 농객으로 알린 사람, 원로들 전부가 다 여러분들 뭐죠? 예. 사실과 진실에 입을 다무니까 나라의 소망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식들 볼 낯이 없는 겁니다. 예. 유산으로 이런 선거 부정을 물려주니까 그건 일당 지배 체제하에 나라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소식 때문에 야, 어떻게 참 예, 사람들이 이러냐. 예. 선거 공정성 문제 되찾지 못하면은 그냥 자식들하고 노예로 사는 겁니다. 뭐 노예 살면 어차피 여러분들 조선 500년 노예로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예. 거창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책임감까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선대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소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결할 의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비상계엄도 앞날이라는 것이 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 좀 진실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져야. 그래야 예,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은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못하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